자, 오늘 건강 매거진 2부의 주제는 바로 어깨입니다. 우리 몸에서 운동 범위가 가장 넓은 그런 어깨. 이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요. 하루에 약 한 3,000번 정도 움직일 정도로 사용 빈도가 높아서 그만큼 여러 질환에 노출될 수가 있는데요. 자, 어깨가 보내는 이상 신호 그리고 이를 대처하는 슬기로운 대처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이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자, 어깨 통증 역시 뭐 허리 통증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통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원인 때문에 어깨 통증이 유발이 될까요? 네, 어깨 통증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목 디스크가 터져서 어깨 쪽으로 방사통이 생기거나 네. 아니면 심장이나 폐 같은 데에 있는 내장 통증으로 인해서 어깨 통증이라고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깨 관절 자체에서 오는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요. 어깨 통증의 원인은 가장 흔한 것은 회전근개라고 불리는 어깨 힘줄 질환입니다. 이 힘줄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힘줄이 해지고 이러한 것들을 염증이라고 해서 회전근개 힘줄염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으로 해지다 보면 힘줄에 파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회전근개 파열, 그 다음으로 힘줄에 석회질이 생겨 있는 석회화 건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환으로는 관절막에 문제가 생겨 있는 질환을 들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오십견이라고 얘기하는 유착성 관절막염, 동결 어깨가 있고요. 또 다른 원인으로는 다른 관절에도 많이 있지만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골관절염도 어깨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원인 때문에 어깨 통증이 유발됨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런 다양한 어깨 질환 중에서 가장 흔한 어깨 질환 하면 어떤 걸 꼽으실 수 있을까요? 네, 다양한 어깨 질환 중에 외래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힘줄 질환인데요. 네. 회전근개라고 불리는 힘줄이 쓰다 보면 힘줄이 해질 수가 있고 이게 구멍이 나면 그것을 우리가 파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로 회전근개 파열이 가장 흔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 힘줄에 석회화 건염이 석회화가 생겨서 우리가 다른 말로는 돌이 꼈다고 설명도 하는데요. 이런 석회질이 생겨서 통증을 유발하는 석회화 건염. 마지막으로 오십견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관절막에 염증이 생기고 이 염증 때문에 어깨가 굳어서 유착이 생기는 동결 어깨. 이 세 가지 질환이 대표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대표적인 세 가지 어깨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이제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대표적인 질환이 갖고 있는 증상들도 좀 살펴보면 저희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네.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세 질환 모두 통증이라는 공통 증상이 있을 수 네. 있는데요. 이 통증 양상도 다 비슷합니다. 첫 번째로 팔을 들거나 멀리 뻗을 때 통증이 있습니다. 이래서 찬장에 있는 것을 꺼내려고 할 때 아니면 운전을 하다가 뒷좌석에 있는 물건을 집으려고 할 때 이렇게 작은 운동 범위에서는 통증이 없는데 네. 그 이상의 운동을 하려고 그러니까 손을 뻗칠 때 갑작스러운 통증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어깨 통증이 있으면 어깨에만 통증이 국한된 게 아니고 이 어깨 통증이 팔꿈치나 아니면 목 쪽으로도 뻗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팔이 아프다고 병원에 오시는 분도 많고요. 아니면 목 디스크로 혼영해서 목 치료를 열심히 받다가 결국 해결이 돼서 어깨 통증을 치료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어서면 감소하고요. 누우면 악화됩니다. 오히려 누울 때 아프네요. 네, 누울 때 악화되고 그리고 더군다나 밤에 통증이 생깁니다. 밤에 네. 통증이 생기고 잘 때 이 아픈 어깨 쪽을 땅 쪽으로 누워서 모로 주무시게 되시면 더 통증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새벽이나 아니면 초저녁 때 네. 몸을 뒤척이다가 통증 때문에 잠을 깨는 경우가 있고요. 이것 때문에 수면 장애를 호소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심한 경우에는 누워서 주무시지 못하시고 앉아서 주무시거나 이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불면증이 생겨서 불면증을 호소하는 분들까지도 계실 수가 있다는 설명을 들어봤고요. 회전근개 파열, 석회화, 건염, 동결 어깨 이 세 가지 질환의 공통적인 증상이 바로 이제 통증이라는 걸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세 질환에 또 차이 나는 증상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예, 각각의 질환별로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는 힘줄이 끊어졌죠. 힘줄이 끊어져서 근력 약화라는 특징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즉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기가 어렵고 어깨에 힘이 빠지는 듯한 네.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왜 구분하기 어렵냐면 다른 질환인 뭐 석회화건염이나 오십견 같은 경우에도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이 통증 때문에 자기가 힘이 빠졌다고 착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심지어 이런 다른 질환에서도 염증이 생기면 실제로 이 힘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석회화 건염인데 급성 석회화 건염 경우에는 굉장히 특징적인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네. 그러니까 다른 원인, 뭐 다치거나 아니면 심지어 무리하게 쓴 적도 없는데 갑작스럽게 통증이 있어서 너무 아파서 응급실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통증이 발생하면 이 급성 석회화 건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급성 석회화 건염 같은 경우는 전체 석회화 건염 중 27%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만성 석회화 건염 같은 경우는 다른 질환이랑 구분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결 어깨, 우리가 오십견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오십견 같은 경우는 운동 범위가 감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 범위가 감소하기 때문에 어깨가 언다고 해서 동결 어깨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네. 다른 질병, 그 회전근개 질환이나 석회화 건염에서 염증이 있으면 스스로 그 어깨 운동 범위가 줄었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환이 비슷하면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다는 걸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대표적인 어깨 질환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그 질환을 하나씩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회전근개 파열. 많은 남성분들이 좀 운동하시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고 많은 남성분들 환자에게 아팠다는 이야기를 저도 이제 많이 들은 적이 있는데 그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에는 이 불씨가 되는 질환이 하나 있다고요. 네, 충돌증후군이라는 질환이 그 질환인데요. 네. 어깨 힘줄은 한 번에 급작스럽게 외상성으로 파열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퇴행성으로 천천히 파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힘줄을 쓰다 보면 힘줄이 해지고 닳습니다. 그러면 힘줄의 기능이 떨어지는데요. 힘줄의 기능이 떨어지면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팔을 올릴 때 원래는 이 팔뼈가 어깨뼈 쪽으로 힘줄이 건강하다 그러면 당겨져야 됩니다. 근데 이 힘줄이 건강하지 않게 되면 네. 팔을 들어 올릴 때 이 팔뼈가 위에 있는 어깨뼈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깨뼈에 부딪히면 이 어깨뼈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뼈가 계속 자극받으면 뼈가 아래쪽으로 자라게 됩니다. 오. 이렇게 뼈가 아래쪽으로 자라게 되면 힘줄은 또 해지겠죠. 이렇게 악순환의 악순환의 구조를 도는 게 그 충돌증후군입니다. 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정상 힘줄 같은 경우는 힘줄이 깨끗하죠. 맨질맨질하고 깨끗한데 이거를 우리가 새 옷이라고 비교를 하면 됩니다. 새 옷 같은 경우는 깨끗하고 깨끗한 상태가 되는데 네, 뭐 여러 상처도 없고요. 예, 네. 예. 근데 만약에 이거 힘줄을 계속 쓰다 보면 옷에도 보풀하기가 일어나죠. 이렇게 보풀하기가 일어납니다. 보풀하기가 일어나면 앞서 설명드렸듯이 위에 있는 어깨 천장뼈에 부딪히게 되고 이 천장뼈 같은 경우는 계속 자극을 받으면 이렇게 뾰족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럼 이 뾰족한 뼈가 다시 힘줄을 누르게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 힘줄에 구멍이 나는, 즉 회전근개 파열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어깨 그 통증 충돌증후군이라고 하셨죠. 네. 예, 요것도 이제 있을 경우에 좀 빨리 치료를 하면 회전근개 파열까지 가기 전에 좀 치료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어깨 통증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참지 말고 좀 빨리 병원을 찾아야겠네요. 네. 네.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보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충돌증후군과 회전근개 파열 진행 단계도 좀 살펴볼게요. 예, 요즘에 회전근개 질환이 많이 늘었죠. 왜냐하면 뭐 레포츠 활동도 늘어나고 그리고 이 스마트폰이 문제예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 이렇게 들고 어깨를 계속 지탱하는 네.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회전근개 질환이 늘어났고 연령대도 낮아졌습니다. 30대에서 시작해서 30대에는 힘줄이 해져 있는 아까 말씀드린 충돌증후군 또는 염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때 적당히 치료를 한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는데 그렇죠. 이거를 치료를 안 하고 방치했다간 40대에는 부분 파열, 구멍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이때 또 치료받으면 괜찮은데 이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50대에는 완전 파열로 됩니다. 이 완전 파열의 경우에는 작은 파열 같은 경우 내시경으로 간단히 봉합을 하면 정상 범위까지 돌아올 수가 있는데요. 네. 이걸 또 이때 또 차일피일 미루다가 병이 진행되게 되면 점점 힘줄 파열이 진행돼서 나중에는 파열이 커져서 결과도 안 좋고 심지어는 못 꾸매게 되는 봉합이 불가능한 경우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빨리 적절한 타이밍에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냐면 네. 이렇게 3, 40대 때 염증만 있고 회전근개가 부분 파열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 없어요. 비수술적인 치료로도 충분히 치료가 되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찢어지면 수술적인 치료 외에는 방법이 없게 됩니다. 네. 그나마 이때 수술을 해서 봉합 수술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때도 결과가 굉장히 좋거든요. 어깨 수술 같은 경우 결과가 굉장히 좋은데 이 시기마저 놓치면 힘줄을 봉합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파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네. 요즘 많은 분들이 수술은 좀 일단 꺼리는 경향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수술 단계까지 좀 가지 않고 그 전에 미리 치료가 가능하면 충분히 이제 이렇게 수술로 가는 것도 막을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일단 어깨에서 통증이 느껴진다 하시면 좀 빨리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좀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나도 어깨가 좀 이렇게 좀 아팠는데 어떤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할지 궁금하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자, 2부 첫 번째 전화 연결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78세요. 78세시고요. 네. 어깨가 지금 어떻게 불편하신 상태신지 증상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밤에 잘 때가 특히 아프고요. 네네. 이 팔을 뒤꿈치를 뒤로 이렇게 올릴 수가 없어요. 네. 뒤로. 아, 네네. 뒤꿈을 질 수가 없다고 뒤로. 네. 예. 네. 혹시 병원에서 뭐 검사를 받아보시거나 진단 받으신 게 검사를 받았는데 있으실까요? MRI도 전에 찍어봤는데 뭐 충돌증후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그러면 충돌증후군으로 지금까지 치료를 어떻게 하셨나요? 근데 뭐 통증 클리닉에서 치료 좀 몇 번 받고. 주사도 맞아보시고 약물 주사도 치료도 맞고, 해보시고. 약도 네. 먹고 또 물리 치료도 좀 받아보고 해도 뭐 네. 별 효과가 없네. 재활 치료 같은 건 해보신 적 없나요? 뭐 도수 치료나. 재활 치료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아도 단 일주일도 좋아지지 않고 그냥 계속 예. 통증이 있나요? 예,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MRI상 파열은 없다고 진단을 네, 받으신 파열은 거죠? 그때 없다고 나왔죠. 어, 오래됐죠. 그런 찍어본 지도 한 7, 8년 됐습니다. 7, 8년이요? 그러면 그 네. 사이에 이게 회전근개 질환은 점점 진행하는 병이거든요. 만약에 네. 7, 8년이 되셨다 그러면 그때는 충돌증후군, 파열이 없었을지 몰라도 현재는 네. 파열로 진행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계속 통증이 지속되시고 심지어 이렇게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통증이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진단을 정확하게 받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MRI 또 찍어봐야죠. 예, 제 생각엔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네. 만약에 파열이 다시 없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주사를 맞고 약을 먹는다 그러면 단 몇 개월이라도 통증의 호전은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몇 개월 동안 재활 치료를 열심히 받는다 그런다면 통증 없이 계속 괜찮은 어깨를 유지할 수 있고요. 만약에 검사를 했는데 안타깝게 파열이 있다 그러면 물론 연세가 78세라고 하셨지만 요즘에는 건강하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다른 건 건강한 편인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내시경 수술 같은 걸 하면은 정상 상태로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주사 치료는 통증 클리닉 주사 놓는 거는 그 자주 맞아도 괜찮은 겁니까? 그게? 네. 보통 통증 클리닉은 스테로이드 주사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네. 경우에는 뭐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스테로이드가. 아니더라고.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주사가 나쁘다고는 하지만 자주 맞지만 않으면 상관없고요. 만약에 스테로이드 주사가 아니라 그러면 자주 맞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이게 통증 클리닉은 뭐 마취과 의사분들인데요. 마취과 의사분들도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이상 주사는 놓지 않으니까요. 그 주치의분의 그 가이드를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상담해드린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검사 받으신 지가 꽤 시기가 좀 오래 지났기 때문에 네. 지금 상태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검사를 좀 꼭 좀 받아보시기를 권유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네요.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전화 주신 분도 뭐 당시에는 이제 파열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셨는데 일단 지금 상태로 뭐 뒷짐지어서 팔이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이렇게 네. 힘줄이 파열되면 팔을 들어 올리는데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나 봐요. 네. 예, 그 설명 좀 네, 해주세요. 네. 예. 보통 힘줄이 끊어지면 팔을 못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급성 외상성으로 힘줄이 끊어지면 일시적으로 팔을 못 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처음부터 팔을 들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외래에서 MRI 촬영을 하고 힘줄이 끊어졌습니다. 그 환자분의 어깨 통증의 원인은 힘줄이 끊어져서 생긴 겁니다라고 네.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 저 이렇게 팔 다 움직이는데 그 어깨 힘줄이 끊어진 건 그렇죠. 아니지 않나요? 네, 이렇게 네. 다시 반문을 하시는데요.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어깨 힘줄, 회전근개는 총 4개의 힘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주변에 삼각건이라고 두꺼운 근육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힘줄이 끊어지면 보통 1개 내지 2개가 끊어지기 때문에 남아있는 힘줄과 삼각건을 이용해서 팔을 움직일 수 있는 게 보통입니다. 또한 또 재밌는 것은 통증 양상 자체도 힘줄이 파열 크기와 꼭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네. 힘줄이 안 끊어고 아까 상담하신 분도 그랬는데 염증만 있는 경우, 충돌증후군만 있는 경우에도 일상생활이 힘들고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요. 반면에 힘줄이 많이 끊어졌는데 일상생활은 잘 하시고 특정 동작에서만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힘줄이 파열됐다고 해서 무조건 팔을 들 수 없다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해 주셨고 그 끊어진 정도에 따라서도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자, 팔을 움직일 때마다 혹은 어깨를 움직일 때마다 심한 고통을 유발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으로 최근 들어서 이제 나이와 관계없이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어깨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어깨 질환 또는 어깨 통증 때문에 고민이셨던 분들의 상담 전화 저희 받아보고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방송 도중에 전화 연결해서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깨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어깨 통증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흔한 어깨 질환 중에 하나인 회전근개 파열.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진단할 수 있는 건지 진단 방법 좀 알려주시죠. 네, 힘줄 파열은 영상의학적인 방법으로 진단을 합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MRI 촬영인데요. MRI를 촬영하게 된다면 힘줄 파열의 크기, 그리고 힘줄 파열의 모양, 심지어 힘줄 파열의 질, 그러니까 많이 해져서 끊어진 건지 아니면 깨끗하게 끊어진 거를 네.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진단 방법은 초음파가 있는데요.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외래에서 쉽고 빠르게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아주 작은 파열이나 만성 파열 같은 경우에는 진단이 잘 안 될 수 있고요. 시술자의 술기에 따라서 누가 검사를 하냐에 따라서 정확도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깨 관절에 조영제 주사를 놔서 CT 촬영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힘줄을 직접적으로 본다기보다는 조영제를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확인을 하는 거고요. CT 같은 경우엔 방사선 조사량이 많기 때문에 추천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네. 다음으로 엑스레이, 단순 방사선을 들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힘줄이 붙어있는 그 뼈의 모양이나 아니면 어깨 천장뼈의 모양은 알 수 있지만 힘줄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회전근개 파열의 진단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쭉 설명을 들어봤고요. 진단하는 방법이 크게 뭐 까다롭거나 어렵거나 통증 유발시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빨리 병원에 가셔서 이게 회전근개가 파열된 건지 아닌지 좀 검사를 꼭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치료 방법들이 좀 궁금하실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통증 그리고 손상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좀 차이가 나겠네요. 네, 손상 범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우선 힘줄이 해져 있는 상태죠. 충돌증후이나 아니면 힘줄이 끊어졌어도 부분적으로만 파열이 돼 있다면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존적인 치료를 많이 사용하는 약을 먹고 물리치료를 하고
재활 치료로서 뭐 운동 치료나 도수 치료 같은 걸 합니다. 네. 대부분은 2단계에서 치료가 돼요. 근데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 호전이 없다 그러면 주사 치료나 체외 충격파 치료 같은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비수술적인 치료를 시행했는데도 계속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뭐 몇 개월 안 돼서 자꾸 재발을 하게 되면 또는 MRI상 완전 파열로 진단이 된다면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은 보존 치료부터 시작해서 비수술 치료를 거쳐서 결국 이제 마지막에 최후에 할 수 있는 수술 치료까지 단계별 치료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충돌 증후군이나 부분 파열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거는 아닌가 네. 봐요. 그것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외래에서 한 90% 이상의 환자는 비수술적인 치료로 완치가 가능합니다. 네. 예를 들어 그 비수술적인 치료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주사 치료를 들 수 있습니다. 주사 치료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그 통증 클리닉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스테로이드 주사입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는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통증을 감소시키고 염증을 감소시킬 때 훌륭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까 그 상담하신 분도 걱정했듯이 이 스테로이드 주사는 힘줄 자체를 좀 해지게 할 수 있고요. 파열된 힘줄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으면 힘줄 파열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맞다 보면 호르몬의 변화나 골다공증 같은 전신 질환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다른 주사 치료로 힘줄 재생 주사들이 있습니다. RNA 주사라고 얘기하는 PDRN 주사, 콜라겐 주사, 그리고 저희 나라에서는 아직 신의료 기술이 통과하지 않았는데요. 네. 외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PRP 줄기세포도 주사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활치료, 도수치료로 대표되는 재활치료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힘줄이 해져 있는 충돌증후군이나 아니면 부분 파열돼서 남아있는 힘줄을 강화해서 어깨의 정상 기능을 회복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게 또 외래에서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힘줄이 끊어졌는데 재활치료하고 운동하면은 이 끊어진 힘줄이 붙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붙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붙지는 않는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르고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뭐 요즘에 연예인 중에 아이돌들은 굉장히 다 말랐는데요. 굉장히 건강하죠. 그에 비해서 우리 보디빌더 같은 근육이 큰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근육이 크다고 해서 꼭 건강한 건 아닙니다. 근육이 작더라도 그거를 운동으로 적절히 치료를 하게 된다면 건강한 힘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힘줄이 남아있다 그러면 남아있는 힘줄을 재활치료로 정상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체외 충격파 치료가 있습니다. 체외 충격파 치료의 경우에는 어깨 힘줄의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그러니까 혈액순환을 증가시키는 거죠. 이 혈액순환을 증가시켜서 염증을 감소하고 혈액순환이 증가되니까 힘줄을 재생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회전근개가 이제 뭐 전체 파열이 아닐 경우에는 이렇게 수술하지 않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좀 호전될 수 있다는 설명을 저희가 좀 들어봤고요. 방송 보시면서 어깨 통증 때문에 전화 주신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전화 많이 걸려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상담 전화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02-66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전화 하나 연결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연세가 68세요. 네, 68세시고요. 어깨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지금 증상을 저 원장님께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깨가 병원에 가서 이제 제일 처음에는 어깨 이상 있는 거는 높은데 이래 손을 뻗치면 아프고 옷에 네. 냉장고 깊어가 냉장 안에 손을 뚝 뻗치면 아프고 이래가 병원에 갔었거든요. 네. 병원에 가 MRI를 찍으니까 어깨 파열 참 그거 뭐고 힘줄이 좀 찢어졌다 그러더라고요. 네, 힘줄이 끊어졌다고. 그래가 MRI를 찍었거든요. MRI 찍을 때 힘줄이 찢어졌는데 거기 병원에서는 뭐 딴 이야기는 안 하고 일단은 수술을 권하더라고요. 그래가 수술을 해야 된다 이랬는데 지금은 제일 처음에는 왼쪽 어깨인데 왼쪽 어깨가 뒤로 등 쪽으로 올라가다 했는데 지금은 잘 올라가고 통증도 하나도 없거든요. 네. 통증도 하나도 없고 뭐 잘 쪄도 아픈 쪽으로 이래가 뭐 돌아 누워도 아픈 거 없고 뻗쳐도 아픈 거 없고 뒤로 해도 아픈 건 없는데 안 아픈데도 꼭 수술을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이게 힘줄이 찢어졌다고 하셨는데요. MRI상 네. 힘줄이 완전히 끊어졌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끊어졌는지를 좀 구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걸 다시 병원 가서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힘줄이 아니, 완전히 끊어지진 안 하고 한 50% 정도 뭐 찢어졌다 그러던가 뭐 그렇더라고요. 만약에 힘줄이
말씀하세요. 예. 네. 예, 그런데 뭐 그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딴 데 병원 한의원 가서 침도 맞지 말고 약물도 쓰지 말고 뭐 일단 수술하는 게 제일 좋다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그래가 제 생각에는 네. 아픈 데가 하나도 없는데 구태여 수술까지 해야 되나 싶어가 오늘 금방 방송 보니까 나오길래 선생님한테 전화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힘줄이 완전 파열이 돼 있지 않고 현재 통증이 예, 예. 없다면 수술은 예. 필요 없습니다. 예, 그럼 수술 필요 없으면 약물 같은 치료도 안 네, 해도 현재 됩니까? 통증이 없다 그러면 예. 약물 치료 같은 것도 필요 없고요. 단지 예. 재활 치료나 아니면 운동 치료 같은 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힘줄이 끊어져 있다 그러면 이게 다시 통증이 재발할 수 있거든요. 이 재발을 줄이려면 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끊어지는 건 아니고 예. 네, 조금 완전히 찢어졌다 끊어지는 건 그러더라고. 아니고, 예. 예, 그래가 지금 팔도 뒤로 너무 잘 올라가고 뭐 다행이시네. 네. 아무 이상 없거든요. 그러면 뭐 수술 안 하고 구태여 뭐 괜찮겠죠? 완전 파열이 아니라면 수술이 필요 없습니다. 네, 어머니. 일단 다행입니다. 수술을 권유 받으셨는데 지금 전혀 통증이 없으시고 완전히 파열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오히려 재활이나 운동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치료 좀 잘 받으시고 상태 꼭 호전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많이 걸려오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전화 하나 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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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안녕하세요. 되세요? 55세예요. 55세시고요. 예, 지금 어깨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증상을 좀 제가-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요. 예. 어깨에 건염도 와 있고요. 네. 또 검사상 회전근개파열 부분 파열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도수 치료를 받고 있어요. 네네네. 있는데 하고 난 뒤에는 이 양 어깨가 열감이 네. 열이 너무 나더라고요. 네, 그러실 수 있죠. 통증은 그래서- 어떠세요? 치료받고. 통증 치료받고 좀 많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네네. 좋아졌는데 이제 지금 2달째 받고 있거든요. 아, 네네. 근데 지금 집에 일을 너무 못 해갖고 어. 일을 할 수 있는지 해도 되는지 아, 일을 그리고 예 그리고 열이 너무 많은 데다가 이걸 또 제가 너무 불안해갖고 MRI를 찍었어요. 아, 네네네. 찍었더니 50견도 와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부터 치료를 해야 될지 어깨가 이게 너무 화끈거리는 거 이건 왜 그런지 예. 궁금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 상담하신 분이 궁금해하는 건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째로 열이 난다는 거. 열이 나는 건 염증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도수 치료를 받고 운동을 하게 되면 열이 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네. 그것 갖고 뭐 걱정을 크게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네.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냐? 네. 지금 한 2달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 재활이 끝났을 것 같은데요. 일을 했을 때 통증이 없다 그러면 일을 복귀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조금씩은 약간씩은 통증 있고요. 아, 네네. 약 먹을 정도는 아니고. 네. 근데 이거를 왼팔이 그렇거든요. 네네. 그리고 오른팔을 좀 쓰고 조금만 써도 오른팔도 조금 아파요. 그렇죠. 왼팔이 아프면 오른쪽도 통증이 올 수 있죠. 네. 그러면 이게 치료를 50견도 치료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냥 도수 치료만 하면 되는 건가요? 왜 통증이 그렇게 심한 상태는 아니신 것 같고요. 뭐 네네. 아까 약을 먹을 정도로 통증이 있다고는 하지 않으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렇게 도수 치료 같은 재활 치료가 지금 상태에서는 최선일 것 같습니다. 네. 그 어느 정도까지는 해야 되나요? 충분히 회복을 할 정도고요. 만약에 일상생활을 하는데 통증이 없다 그러면 굳이 병원 가서 도수 치료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스트레치 운동, 아마 도수 치료를 하면서 스트레치 운동 같은 것도 가르쳐 드릴 텐데요. 그 운동을 집에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지금 이제 설명해 주신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어깨 질환과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 상담 전화로 받아볼 테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회전근개 파열 치료에 대해서 쭉 설명을 나눠보고 있었고요. 이게 이제 부분 파열의 경우에는 꼭 수술이 필요 없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완전히 파열됐을 경우에는 비수술 치료만으로는 증상 개선이 조금 어렵다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 이유도 좀 들어볼게요. 예, 완전히 힘줄이 끊어진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필요로 합니다. 물론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면 통증을 없앨 수 있고 근력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줄이 끊어진 게 복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완전 파열은 뭐 몇 개월, 길면 1년 있다가 다시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 다시 통증이 생기면 또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완전 파열의 경우는 그림에서 보듯이 완전히 힘줄이 끊어지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33년, 34년, 35년, 36년, 37년, 38년, 39년, 40년, 41년, 42년, 43년, 44년, 45년, 46년, 47년, 48년, 49년, 50년, 51년, 52년, 53년, 54년, 55년, 56년, 57년, 58년, 59년, 60년, 61년, 62년, 63년, 64년, 65년, 66년, 67년, 68년, 69년, 70년, 71년, 72년, 73년, 74년, 75년, 76년, 77년, 78년, 79년, 80년, 81년, 82년, 83년, 84년, 85년, 86년, 87년, 88년, 89년,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 파열의 크기가 커집니다. 네. 그럼 이렇게 파열의 크기가 커지면 나중에 봉합을 해도 재파열률, 그러니까 수술 후 결과도 안 좋을 수 있고요. 이렇게 많이 끊어진 경우에는 봉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유 그림이 지금 이게 초음파 사진. 이건 MRI MRI상 사진인가요? 예, 예. 이 힘줄에 붙어 있는 근육을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네네. 이렇게 힘줄이 끊어지면 여기 끊어진 힘줄 같은 경우는 기능을 못 합니다. 네. 우리가 가만히 팔을 안 쓰고 있다 그러면 근육이 마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힘줄이 끊어지면 그거에 해당되는 근육이 점점 말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힘줄 파열이 오래된 경우 봉합을 하게 되면 근력이 완전히 회복이 못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그림 보면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파열될 경우에는 이제 비수술 치료 말고 수술적인 치료가 꼭 좀 필요하다라고 설명해 주셨고요. 이렇게 완전히 파열됐을 때 필요한 수술 치료도 방법이 좀 다양한가요? 어떤가요? 네.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힘줄을 봉합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힘줄을 봉합하는 방법으로 절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힘줄 파열 수술이 좀 큰 수술로 인식되었는데요. 요즘에는 관절 내시경 수술을 이용해서 힘줄을 봉합하게 됩니다. 네. 관절 내시경 수술은 어깨에다가 작은 구멍을 뚫어서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보면서 하는 수술인데요. 이 수술 같은 경우에는 피부 절개가 작기 때문에 미용적으로도 뛰어나고요. 그것보다는 절개가 작기 때문에 주변 근육의 손상이 작아서 통증이 수술하고서 통증이 적고 수술 후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 때문에 입원도 한 2, 3일 정도, 입원 기간도 굉장히 짧고요. 또 다른 장점은 이 카메라를 넣어서 이 화면을 보면서 화면을 확대시켜서 힘줄을 보기 때문에 네.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힘줄을 봉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수술할 수 있는 방법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파열된 경우가 이제 너무 커가지고 부위가 너무 커서 봉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할까요? 예, 안타깝게 내원하셨는데 봉합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이 파열이 돼 있다 그러면 네. 우선 처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인공관절 수술입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끊어진 힘줄의 기능을 회복한다기보다는 관절을 갈아 껴서 힘줄이 아니고 주변에 삼각 근육이 많이 두껍거든요. 그리고 힘도 세고 이런 삼각 근육을 이용해서 어깨를 쓸 수 있게 해서 어깨 기능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점이 있죠. 인공관절의 단점은 이것도 기구이기 때문에 15년이나 20년 정도 있으면 이 기계의 수명을 다 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15년, 20년 있으면 재수술이 필요한다는 거고요. 네. 또 역으로 환자분들께서 그러면 15년, 20년 있다가 다시 재수술을 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인공관절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수술의 결과는 굉장히 좋은데요. 재수술을 하면 수명도 짧고 결과가 안 좋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될 수 있으면 인공관절은 평생 한 번 정도의 수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65세 미만에서는 인공관절이 아닌 다른 수술적인 방법을 취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다른 수술 방법 같은 경우는 인공 힘줄 수술이라고 보통 많이 설명을 하는데 실제로는 인공 힘줄은 아니고 상관절 와순 재건 수술이라고 해서 그 관절막을 재건하는 방법입니다. 네. 사람의 피부 조직이나 아니면 근막을 이용해서 위쪽에 있는 관절막을 재건을 하게 되면 통증 없이 어깨를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런 경우에도 그냥 자기 자신의 힘줄을 그냥 봉합하는 것보단 당연히 결과가 좀 나빠지겠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완전하게 좀 너무 크게 파열이 되는 것만큼은 저희가 꼭 좀 막아야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을 좀 해봅니다. 상담 전화 또 바로 하나 연결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전화 주시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나이는 39입니다. 네, 39세 아주 젊으신데요. 이 네. 어깨가 어떻게 불편하셔서 전화를 주셨을까요? 작년 초에 네. 예, 회전근개 파열이 돼가지고 어, 좀 아파서 버티다가 네. 8월 달에 수술을 했어요. 네네. 근데 작년 8월 다시- 말씀하시는 네, 거죠? 작년 8월이요. 네네. 근데 재파열이 돼가지고 아, 11월 달에 또 수술을 했어요. 네네. 예, 근데 아직까지 계속 아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여쭤볼 마지막 궁금해서. 수술한 게 올해 11월이 아니고 작년 11월이신 작년 거죠? 11월, 네. 다시 MRI 검사를 해서 힘줄이 재파열됐는지 확인을 해 보셨나요?
다른 병원에서 그래서 그 수술했던 병원에 다시 가봤는데요. 네네. 그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아, 예, 예. 근데 바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 전에 수술하셨던 분이 좀 잘못하신 것 같다고 아, 네, 네. 재수술을 하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끊어졌나 보네요. 그러니까 반은 끊어져 있고 뭐 반은 붙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이거 계속 아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그 병원 가서 또 수술을 받고 싶진 않고 솔직히 그래서 네네. 계속 아픈 상태로 지내야 되는지 뭐 다른 병원 가보니까 좀 네. 지나면 괜찮아질 거다 수술하지 말고 버텨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서 일단 상담 좀 그 해주세요. 재파열이 되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재파열이 네. 어느 정도 됐고 이 환자분의 파열의 크기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이게 네. 뭐 39세시면 사실 파열이 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술했는데 1년이 넘었는데도 계속 통증이 있는 건 좀 의아해요. 그러니까 보통의 네. 젊은 환자분이시고 파열이 작다 그러면 수술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통증이 호전되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런데 1년 정도 통증이 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다시 파열이 있을 거고요. 통증이 있다 그러면 다시 수술을 하시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원래 수술했던 병원에 가시는 건 좀 힘드시겠죠. 그래서 네. 최선의 아무튼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좀 수술이 잘못된 것 같고 다시 파열이 좀 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들으셔서 너무 속상하셨을 것 네. 같고 현재까지도 지금 어깨 통증이 많아서 힘드실 것 그러니까요.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뭐 그 환자분을 직접 보고 예. 진찰을 하고 MRI 촬영된 거를 결과를 보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맞습니다. 지금 1년 정도 통증이 있으시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정확히 설명을 드리기가 힘드네요. 네, 일단은 지금 상태로서는 이제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네, 문제가 확실한 있는 게 것 같다라고 맞습니다. 설명해 네. 주셨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다시 한번 좀 정밀 검사를 꼭 좀 받아보시고 네, 그런 지금 게 좀-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료 잘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이분처럼 계속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어깨 질환으로 저희가 이제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첫 번째로 좀 살펴봤고요. 두 번째 질환은 뭐 응급실을 찾을 정도로 아주 통증이 극심하다고요. 네. 보통 응급실을 찾는 어깨 질환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어깨뼈가 골절됐다든지 아니면 어깨에 고름이 차 있는 화농성 관절염 같은 걸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뭐 선행 요건들이 있죠. 뭐 그 다치거나 아니면은 뭐 전신에 열이 나거나 이런 선행 요건들이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다친 적도 없어요. 심지어 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어깨를 많이 쓰는 편도 아니에요. 이런 경우 갑작스럽게 통증이 생겨서 밤에 너무 통증이 심해서 내가 응급실을 가야 될 정도로 통증이 심한 경우는 이건 굉장히 좀 전형적인 급성 석회화 건염의 증상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한 번 보면은 의사들은 잊지 못하는 병인데요. 너무 특징적이어서. 네네. 근데 아까도 전에 잠깐 설명드렸듯이 급성 석회화 건염은 전체 석회화 건염의 30% 정도에만 해당되고요. 만성 석회화 건염은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그럼 그림을 보시면 석회화 건염의 특징에 대해서 보시면요. 예. 힘줄 안에 석회질이 생겨서 염증 때문에 아픈 질환이고요. 그리고 50대에 호발하게 됩니다. 50대에 호발하지만 뭐 다른 연령 뭐 30대에 생길 수도 있고 60대에 생길 수도 있고 네. 이렇습니다. 그리고 남성보다는 보통 여성에서 많이 생기고요. 예. 8대2 정도의 비율을 갖고 있고 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석회화 건염의 한 13%에서는 힘줄 파열도 동반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엑스레이 사진을 봤을 때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아, 엑스레이 네. 사진만으로도 판단이 되나요? 네, 어떤가요? 석회화 건염은 엑스레이 사진으로 진단이 되는데요. 네. 보시면 이게 어깨뼈고요. 이게 팔뼈입니다. 여기 힘줄이 있는 공간인데요. 네. 보통은 엑스레이상 아무것도 안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하얗게 아. 꼭 뼈처럼 보이는 이러한 조직이 석회화 예. 건염이고요. 옆에 보시면 이건 내시경 사진인데 이렇게 힘줄이 맨질맨질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얗게 뭔가 울퉁불퉁하네요. 울퉁불퉁하게 네. 생겨 있는 부분이 석회화 건염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진단 방법도 좀 궁금한데 지금 보여주신 대로 엑스레이나 관절경 사진으로 충분히 진단이 되는 건가요? 예,
진단하는 방법은 예. 단순합니다. 이 단순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게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진단이 가능한데요. 물론 석회질이 작거나 아니면 아까 보셨듯이 뼈처럼 하얗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 뼈와 겹쳐서 보이면 이게 진단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로 엑스레이를 찍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게 석회화 건염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치료를 했는데 통증이 지속된다 그러면 다음 그림은 저희 나라 그 견주관절학회에서 발표한 건데요. 다양한 여러 그 병원을 대상으로 했을 때 석회화 건염 중에 약 13%에서는 힘줄 파열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회화 건염은 엑스레이로 진단이 가능하지만 네. 석회화 건염을 충분히 치료했는데 통증이 지속된다 그러면 파열을 감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MRI 같은 정밀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 엑스레이 그리고 MRI 같은 정밀 검사를 통해서 석회화 건염인지 아닌지 진단이 가능하고요. 진단 방법이 비교적 간단하거든요. 치료는 어떤가요? 네, 치료는 간단하진 않지만 설명은 간단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석회화 건염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힘줄에 석회질이 생기고 이 석회질 때문에 염증이 생기고 이 염증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염증을 잡아서 통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염증을 해결하는 방법은 앞서 회전근개 질환에서 얘기한 거랑 비슷합니다. 약을 먹거나 물리치료를 하거나 주사를 놔서 염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인이 되는 석회질을 치료하는 방법은 단순하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는 체외 충격파라는 치료고요. 다른 하나는 관절 내시경 수술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치료에 장단점이 있는데요. 체외 충격파 치료의 장점은 가장 큰 장점은 비수술적인 치료, 수술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단점으로는 치료할 때 좀 아파요. 그리고 가장 큰 약점은 체외 충격파를 한다고 해서 100% 석회질이 없어진다는 보장은 못합니다. 열에 두세 명 정도는 석회질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관절 내시경은 그 장단점이 거꾸로죠. 네. 수술이라는 게 단점이지만 그렇죠. 장점은 깨끗이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석회화 건염을 치료하는 방법, 약물치료, 주사치료, 물리치료 외에도 이제 두 가지 체외 충격파와 관절 내시경 시술까지 저희가 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움직일 때마다 심한 고통을 유발시키는 어깨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회전근개 파열에 이어서 석회화 건염 치료법 저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석회화 건염일 때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어느 정도 좀 비중이 될까요? 네,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견주관절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실제로 석회화 건염에서 수술을 하는 비율은 한 6% 정도 됩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석회화 건염의 대부분 94%에서는 비수술적인 치료로 치료가 가능했고요. 네. 비수술적인 치료는 앞서 말씀드린 체외 충격파 같은 치료가 있겠죠.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외 충격파를 했는데 석회질이 안 없어지고 통증이 지속되거나 아니면 MRI상 파열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는 수술적인 치료를 선별적으로 극소수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석회화 건염의 경우에도 수술이 필요한 경우까지 저희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번호가 고지되고 있고요. 다음 전화 하나 연결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64세요. 64세시고요. 어깨가 예. 어떻게 불편하신지 증상을 원장님께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6개월 전부터요. 갑자기 어깨가 화장실 가면 변기도 사용이 안 되고 열중 시어가 안 돼요. 네, 뒷집이 잘 안 되시는군요. 네. 예, 그래 앞으로는 오른쪽이 그런데 왼쪽으로도 막 앞으로는 뭐 딱히 생활 불편 없이 잘 움직이지는데 네. 뒤로는 아예 듣지를 네. 않고 허리까지도 이 손이 닿질 않고요. 네. 그래서 한 달 동안 풀리나 싶어 기다렸는데 네. 뭐 이래저래 조금 치료하다가 내시경 MRI를 찍었어요. 네. 예, 유착성 완액 관절막염. 네. 예예 하더라고. 내시경으로 수술해야 된다는데 겁이 나가 수술 안 했고요. 네. 그래서 침을 맞고 있는데요. 네. 조금 나은 것 같고 이랬는데 네. 밤에 막 쑤시고 발꿈치까지 밤에도 애리고 많이 아프시구나. 네. 밤에 많이 아프고 잠도 안 오고 겨드랑이 부분에서 어깨 등판 뼈까지가 많이 아파요. 실례지만 당뇨가 있으신가요?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으시고 그 병원에서 수술 권유를 받으셨다고요? 네, 근데 하라고. 따로 뭐 한의원 말고 병원에서 뭐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거나 물리치료를 해보신 적은 없으시고요? 예, 이제 지금 한 달까지 한의원에서 침 맞고 이 가루로 된 약 먹고 네네. 그렇게 있어요. 그 앞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유착성 관절낭염, 그러니까 아직 설명 안 드렸군요. 네. 이 예. 유착성 관절낭염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오십견이라고 분류를 하는데요. 이 오십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술이 필요한 질환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염증을 다스리는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운동 치료만으로 충분히 호전을 보일 수가 있고요. 이게 안 된다 그러면 뭐 주사 치료나 체외 충격파 치료 아니면 관절 수동술 같은 비수술적인 치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계속 통증이 야간 통증이 생긴다 그러면 병원을 좀 바꿔서 다른 병원에서 좀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술을 안 하고 다른 방법이 있나 싶어 이제 상담했는데요. 네네. 그러면 한의원 아니고 정형외과 이런 데 가서 조금 한 일주일 해보니까 약이 몸에 너무 무리가 오더라고요. 속이 쓰리고 많이 부으신가 보네요. 예, 그래서 한의원으로 가면 계속 다녀보고 한 달간 있는데 네. 어느 쪽이 좀 덜난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한의사는 아니라서 한의원의 효과는 정확히 모르고요. 근데 그 뭐 MRI 촬영까지 하셨고 파열은 없으시고 유착성 관절막염이라고 얘기를 들으셨으면 사실 이게 그 약물 치료 말고는 다른 치료를 그렇게 해보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럼 다른 치료를 하면 뭐 속에 부담이 있다 그러면 약물 치료 말고 다른 치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치료를 하면 물론 그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지금보단 통증은 훨씬 호전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저희가 지금부터 이제 바로 뒤에 이 오십견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좀 치료 계획 세우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두 가지 대표적인 질환 살펴봤고 지금 전화 주신 분처럼 이제 오십견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그 통증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오십견이 불리는 이름이 참 여러 가지예요, 그렇죠? 예, 오십견은 그 이름의 유래로 들어가면 일제강점기까지 들어갑니다. 일제강점기에 그 뭐 일본 의사나 아니면 한의사들이 50살에 어깨가 아픈 사람들이 많으니까 단순히 그걸로 오십견이라고 불렀는데요. 그렇군요. 이 오십견은 50살 어깨란 말이기 때문에 아무 특징이 없는 진단명이라서 정확한 진단명으로는 오십견의 가장 큰 특징은 어깨가 굳는 거거든요. 아까 어머님이 말씀하셨듯이 어깨 운동 범위가 주는 거예요. 뭐 뒷짐이 잘 안 되든지 만세를 해도 한 요 정도까지만 되고 그 이상은 잘 안 한다든지 이렇게 어깨가 굳는 걸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어깨가 얼었다 그렇게 표현해서 뭐 영어로는 프로즌 숄더, 한국말로는 한자로는 동결 어깨라고 불립니다. 네. 그럼 이런 동결 어깨는 또 다른 말로는 이 원인을 갖고 진단명을 붙이는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유착성 관절낭염을 갖고 이 질환을 이해시키는 게 편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팔뼈와 어깨뼈 사이에 여기 부분을 관절낭 또는 관절막이라고 합니다. 이 관절막에 염증이 생겨서 위에 어깨 같은 경우는 관절막이 하얗고 예쁘죠. 근데 아래 어깨 같은 경우는 빨갛게 되죠. 네네. 이렇게 염증이 있어서 아픈 겁니다. 염증이 있어서 아프기만 하면 되는데 이 염증이 생기면 이 관절막이 두꺼워지면서 유착이 됩니다. 굳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깨 운동 범위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관절막에 염증이 있고 유착이 있다고 해서 유착성 관절막염으로 불립니다. 그렇군요. 진단하는 방법도 좀 궁금한데요. 네, 진단은 뭐 따로 방사선 검사가 필요하진 않고요. 말씀드린 대로 염증이 있어서 아프고 어깨의 운동 범위가 감소가 된다면 그것만으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게 감별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이게 회전근개 파열이나 뭐 석회화 건염도 통증이 있기 때문에 통증 때문에 어깨가 잘 안 움직이는 것을 스스로 어깨 운동 범위가 줄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조금 다르게 설명하면 회전근개 질환이나 석회화 건염도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염증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깨가 굳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오십견 같은 경우에는 50대에 주로 많이 발생을 했는데 최근에는 그 연령대가 많이 좀 낮아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 예전에는
오십견으로 많이 불렸었죠. 오십견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50대에 가장 많은 네. 발병률을 보이죠. 근데 최근에는 뭐 레포츠 활동도 늘어나고 스마트폰 사용량이 늘면서 젊은 나이, 뭐 30대, 40대 이런 건 30견, 40견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젊은 나이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얘기해서 저희가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건강하고 젊은 노인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60대, 70대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50견이라고 부르는 거는 사실 적절한 진단명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저도 뭐 이렇게 환자분들이 많이 50견이라고 불러서 그냥 50견으로 많이 설명합니다. 그렇죠. 흔하게들 그렇게 좀 이야기를 네. 하고 있고 젊은 층도 안전할 수 없는 이 50견 동결 어깨 치료 방법도 좀 궁금한데요. 예, 이 병은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관절막에 염증이 생기고 이 염증 때문에 유착이 생기는 병입니다. 그러면 치료는 단순하죠. 염증 때문에 아픈 거기 때문에 염증을 감소시켜서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유착, 늘러붙어 있어서 어깨가 잘 안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네. 운동 범위를 회복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 범위 회복은 어떤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네. 안 움직이는 거 좀 억지로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예. 운동 범위 회복하는 거는 첫째로 뭐 초기에는 스트레칭 운동, 집에서 스트레칭 운동을 하고 병원에서는 재활 치료로 뭐 도수 치료 같은 걸 해서 운동 범위를 증가시켜 줍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뭐 아까 뭐 상담하신 분도 그랬지만 이런 재활 치료를 좀 안 하신 것 같고요. 대부분 이런 정도의 치료를만 해도 운동 범위 회복이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굉장히 심하게 굳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상담하신 어머님 같은 경우는 뒷짐이 잘 안 된다고 했는데 네. 앞으로 올리는 것도 잘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깨 높이 이상도 못 올리시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꺾기 시술이라고 하는데 관절 수동술이라는 것도 고려를 해봅니다. 관절 네. 수동술이라는 거는 어깨 쪽으로 부분 마취를 하거나 아니면 수면 마취를 한 상태에서 굳어있는 어깨를 이렇게 돌려줄어서 유착을 풀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굳은 게 해결이 안 되거나 아니면 굳은 게 해결됐다가 뭐 몇 개월, 뭐 한두 달 있다가 다시 재발을 한다 그러면 내시경 수술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결 어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안에 염증이 생겨서 그런 거라고 설명해 주셨잖아요. 염증 치료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네. 염증 치료는 뭐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같은 치료로 가능하고요. 다음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주사 치료, 앞서 말씀드린 스테로이드 주사나 윤활 주사, 우리 관절 강내 그 연골 주사라고 얘기하는 하이알루로닉 액시드 같은 주사 치료가 가능하고요. 네. 체외 충격파 치료도 뭐 혈액 순환을 증가시키고 통증을 완화시키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약물이나 주사, 체외 충격파 같은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으면 취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중요한 거는 진짜로 오십견이 맞는지 다시 확인을 해봐야 그렇죠.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오십견은 증상만으로 진단을 하기 때문에 방사능 검사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계속 통증이 있다 그러면 MRI 같은 정밀 검사를 해서 힘줄이 끊어진 건 아닌지 네. 다시 판단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힘줄이 끊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치료를 해도 뭐 몇 개월이 지나도 통증이 호전이 되지 않는다. 네. 그러면 내시경 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네. 내시경 수술은 관절의 작은 구멍 2개를 뚫고선 안에 있는 염증을 긁어내고 유착된 걸 푸는 방법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다양하게 어깨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도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재정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